제가 아는 트럼프는 절대 후퇴할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건 오판이에요. 굉장히 큰 오판이고요. 트럼프가 발표한 그날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어떤 경우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월간 이선엽 네. 2025년 4월호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 달이 이렇게 길죠? 이사님. 너무 힘들었던 한 달이었죠. 매주 뵙고 싶은데. 예. 근데 오늘 또 이사님을 또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예. 이선엽 주도주 오마카세 네. 들으셨던 분들 다 들으신 분들이시죠? 네네. 근데 오늘 왜 오신 거예요? 거의 한 7시간짜리 강의도 들으시고 그 현장 분위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카메라가 이쪽에 따로 없어가지고 자 여기 보시고 좀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저는 좀 여성 팬분들이 오실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실망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휴가 내고 오신 분도 계세요? 아 그러세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어디 뭐 전업하세요? 사장님 그 직원은 이제 일은 직원들이 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혹시 휴직하시고 혹시 뭐 여의도 전업이 계시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아니, 저희 나중에 섭외하려고 제 호스트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은 6월 28일입니다. 6월 28일에 진행이 되니까요. 그 연간으로 신청하시지 않으셨다면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요. 고정 댓글 참고로 해주세요. 연간으로 다시 신청을 하셔서 지난 3월 강의부터 또 다시 보실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달에도 또 트럼프 관세 질문부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일 왜냐면 중요하죠. 항상 또 변하고. 맞습니다. 일단은 상호관세 그 90일 유예한 다음에 그래도 월간 이선엽은 처음이거든요. 예. 일단 그 자체는 어떻게 보셨어요?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네. 이미 트럼프의 관세가 시장의 시나리오를 많이 벗어났거든요. 원래 그 트럼프의 그 4년 동안 준비 기간, 그 다음에 그 4년을 준비했던 여러 그 좌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좌장들이 트럼프한테 관세는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언지를 줬는데 트럼프가 발표한 그날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있는데 본인이 원한 방향으로 시장이 흐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내각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고 그러면서 그게 뒷수습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관세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일단 소나기는 먼저 피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나왔는데 그 부작용을 피하려고 이런 정책들을 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코프 센트 재무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내각들이 처음에 트럼프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 거라고 일단 언지를 줬냐면 첫 번째는 상호관세와 보편관세를 동시에 하지 말 것.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상호관세를 부과를 하고 이로 인해서 뭔가 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따라서 상호관세가 이제 나중에 면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관세를 따로 부과를 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제가 아는 선에서 준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보편관세라는 것도 보편관세는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모든 품목에 다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과 폭도 2.5%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되 그 폭도 크지 않게 아주 점진적으로 해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 왜냐하면 이제 그 내각들이 볼 때도 관세 부과는 목적도 부합을 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시장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볼 때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물가가 먼저 걱정도 됐을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뭔가 효과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줬는데 트럼프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죠? 완전히 그냥 꽝 해버린 거죠. 그래서 평균 관세율이 22%인데 이게 스무트 홀리법 때, 그러니까 1920년대 후반에 있었던 법이 그때 19%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관세였었고 이 관세는 사실상 전 세계가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관세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금융시장에서 격하게 반응이 됐고 그러면서 이건 뭔가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이 관세 부과도 되게 졸속이었었고 예상치 못했었던 방식으로 전개된 것도 그런데 요거를 거둬들이는 방식도 아마 주말에 제가 보기에는 신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스코페센트 재무장관하고 러트니 장관이 그죠? 우리가 알고는 나바로가 잠시 없는 틈을 타서 대통령
대통령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이제 설득을 했고, 그래서 나바로가 복귀하기 전에 우리가 알는 트루스 소셜에 올리도록 했다라고 했을 정도로 지금 뭐 돌아가는 게 거의 뭐 누가 보면 첩보 영화에 준하는, 그러니까 뭔가 준비되어 있고 훌륭한 분들이 제대로 시나리오를 짠 그런 현재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내각에서조차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어떤 안타까운,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고 나서 그 정책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단 90일 유예를 한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이 후퇴를 한 거죠.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뭔가 시장이 뭐 그대로 트럼프가 생각했던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사실은 계획대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마이크 타이슨하고 굳이 맞붙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트럼프라도. 예,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트럼프 내각이, 그러니까 본인들도 생각했었던 바대로는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벗어났다는 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의외로 이번 2기 내각에서는 의외로 그 미국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미국한테 불리한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미국한테 불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했었을 때 미국이 나중에 당하게 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고려를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움직이니까 채권 시장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거고. 저는 그 되게 웃긴 게 트럼프가 뭐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예. 뭐 골프장에 갔다라고 그러는데 누가 보면 의연한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골프장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스코어? 예, 스코어가. 아, 그게 공개가 그렇죠. 안 됐죠? 예,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오비네 그랬어요. 예,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았을까요? 승질. 예, 요즘 나왔었던 스코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스코어가 나왔지 않았을까? 왜냐면 가는 건 뭔가 센 척하는 거지만 정말 셌는지는 스코어를 보면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안 나온 거 보면,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하고 강한 심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러트닉 장관이 갔다라고 해서 생각을 바꿨을까요? 본인이 생각해도 야 이거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나바로가 강하고 아니면 스콧 베센트가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트럼프도 맞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을 바꿨을 건데, 그렇다면 뭔가 잘못 왔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가적인 이자 비용이 커지는 것도 그렇고 그 이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뭐 채권 시장이 이제 작살이 나면서 트럼프 개인 금융 자산의 뭐 한 60%를 그렇죠. 채권으로 갖고 있다면서 뭐 자기 평가선도 많이 것도 받았고. 있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게 본인이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시나리오예요. 예컨대 왜 트럼프가 그렇게 무리하게 했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협상력을 보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더 하기 위해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가능성이 높은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혹시나 트럼프가 원래 생각했었던 것들 한꺼번에 하려는 어떤 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컨대 트럼프가 진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일단 물가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물가를 낮추는 방법 자체가 아시겠지만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거거든요. 네네네. 거기다 뭐 아시겠지만 금리도 낮추겠다는 얘기를 하고, 특히 이번에 4월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어떤 그 국채 만기가 2조 달러 가까이가 그 돌아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떤 국채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네. 미 국채 만기가 2조 달러면 많은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미 국채 전체,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빚이 36조 달러예요. 예.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그중에서 9조 달러가 올해 들어와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금액이 이번 달에 2조 달러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혹시 국채 금리도 내리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려서 물가도 좀 내리고 협상력도 크게 하려는 욕심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게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다 움직인 거죠. 예컨대 트럼프는 원래요 이번에 그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물가를 낮추고자 할 때 방법 자체는 원래 본인이 생각한 방법은 공급 과잉이었었어요. 내가 에너지를 시출을 하고 더 많은 에너지 시장에 공급을 늘려서 그로 인해서 뭔가 가격을 낮추고자 했었는데 네. 뭐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썼던 방법은 본인이 생각했었던 또 시장이 얘기했었던 방법이 아닌 뭔가 수요에 충격을 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인 거잖아요. 일단은 그 방법 자체, 일단 중요한 건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칠 어떤 파장은 본인들도 몰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경기 침체를 유발하면 그럼 사람들은 뭔가 나름대로 미 국채를 살 거 아니냐. 경기 침체일 거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니까. 네. 그리고 또 달러도 강세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일정 부분 달러가 강세가 되면 지금 올렸던 관세와 관련해서 뭐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는 그 수입 물품이 달러 강세만큼 뭔가 그죠? 저렴해질 수 있다. 예, 저렴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되려 낮아지는 금리도 되려 올라가고 이건 결국에는 시장에서 볼 때는 야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잖아도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관세를 생각보다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과를 한 거잖아요. 네. 부과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시장이 반영을 한 거고요. 그렇죠.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먼저는 물가가 오르거든요.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거고 여기에 엎친 데 덧치긴 격으로 자 이렇게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경기 침체까지 온다면 미국은 더 많은 재정 적자 즉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국채를 찍어내야 될 텐데 그러면 국채를 찍어내게 됐을 경우 미국의 국채의 공급은 늘어나니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어떤 방향이 틀어졌을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원했었던 경기 침체 이후에 뭔가 국채가 내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움직였던 거죠. 네.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원인 자체가 관세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걸로 충격을 줬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관세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고 또 관세를 부과하는 폭도 시장이 예상하는 그러니까 뭔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너무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타난 부작용은 트럼프가 생각했었던 전체 시장의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반대 방향을 흘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불거졌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가 예상치도 못했었던 후퇴를 감안한 게 아닌가. 그죠? 말이 90일 유예지요. 이건 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원래 충격과 공포 정책을 써서 더 협상에서 유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을 후퇴하려면 트럼프가 이 유리한 고지에서 다른 국가들한테 무엇인가를 얻어냈어야 되는데 지금 얻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직 얻어낸 게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는 지금 그 어떤 국가도 협상에서 뭔가를 얻어낸 게 없는데 후퇴부터 한 거예요. 근데 90일 관세만 후퇴한 게 아니라 전자 제품이나 반도체에 관해서도 뭐 기존에 있었던 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후퇴를 한 거죠. 좀 내리겠다는 의지를 비춰준 거니까. 거기에다가 자동차 관세도 유예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도 아니고 1, 2, 3, 4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후퇴를 하고 있는데 벌써 한 4번 이상의 후퇴를 기록했는데 본인은 얻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하고 다른 거죠. 제가 아는 트럼프는 절대 후퇴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얻어낸 것도 없이 협상이 된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각국이 뭔가 미국한테 준 것도 없는데 본인 스스로 후퇴를 하나도 아니고 여러 차례 했다는 얘기는 4월 2일에 부과했었던 이 관세가 얼마나 무리했었고 얼마나 졸속이었었고 본인 스스로 판단했었을 때도 오판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트럼프가 급해 보여요. 맞아요. 그 일본 협상단 그러니까 장관급이 와 있는 자리에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들이닥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그렇고 뭐라고 표현했더라? 원스톱 쇼핑하자. 한꺼번에 방위비까지 빨리 해결하자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뭐 또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고 급해선 또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대통령이 없는 게 행운이었죠. 뭐 신의 한 수죠. 예. 핑계거리가 있는. 뭐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일본 아니겠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네. 정상회담을 또 가장 먼저 했던 게 일본이기도 한데 오히려 협상은 더 천천히 하겠다. 시간을 갖고 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트럼프가 벌인 이 4월 2일 날 이 일로 인해서 트럼프가 지금 보다 유리해진 게 아니라 보다 불리해졌어요. 물론 이제 큰 그림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상당 부분 얻어낼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 가져가지 못할 것 같은 게 우선 이번에 그 협상을 하기 이전 관세를 부과할 때 사실 시장이 원했었던 그림은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든 일본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선 협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편의를 봐주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선협상했던 국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베니핏을 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들은 먼저 선협상을 했고 그래서 이 정도를 줬으니까 관세는 조금 덜 부과하는 쪽으로 아니면 면제되거나 최소한 상호관세만큼은 그랬어야 되는데 협상을 했던 국가와 협상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관세 차이가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선 협상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못 믿는 거죠.
아니 보니까 뭐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관세를 부과를 하고 지금도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협상을 해.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지켜보자는 게 일본의 생각이에요. 뭐 어차피 선협상에도 소용이 없었으면 진짜 원하는 게 있을 텐데 미국이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얘기하기 전까지는 협상을 하기는 하되 우리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일단 지켜보자는 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트럼프의 전략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래 기술이 잘 안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 기술은 거의 전 세계에서 다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번에는 거래 기술을 예. 본인이 생각한 대로 원래 했어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판단이 제가 볼 때 잘못된 판단이 분명히 맞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면 분명히 한의하실 텐데 트럼프가 너보다 똑똑해. 그럴 수는 있지만 나이는 제가 더 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판단이 옳다고 얘기는 어렵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지난 4년간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게 아젠데 47이라고 들어가면 분명히 있고요. 예. 관세에 관해서도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든가 스코페센트가 여러 좌장들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다 시나리오 짜줬다고요. 그렇죠. 그게 구체적으로 시장에도 알려져 있는데 그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대로 안 갔구나. 그렇죠. 그럼 물론 이제 그거보단 좀 강하게 할 수는 있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예. 그 정도 해야 되는데 그 훌륭한 내각들이 짠 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이건 오판이에요. 굉장히 큰 오판이고요. 그 오판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본인이 협상력을 가지기보다는 되려 협상력이 있긴 하지만 네. 생각했던 대로는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아는 거죠. 버티면 네. 그렇죠? 오래 버티면 뭐 우리가 더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들이 협상을 서두르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되려 트럼프가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궁지에 몰렸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서둘러서 시장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주려는 어떤 서두른 움직임들이 보이고 그게 일본과 한국과 호주나 유럽 이런 어떤 우방 국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중국은 더 버티잖아요. 아니 더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할 테면 해봐. 나도 할 거니까 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보잉과 관련해서도 비행기도 다 돌려보내고 예. 구매도 취소하고 콩도 구매 취소하고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뭐 네가 더 한다고? 그럼 나 히토리도 안 할 거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중국이 이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끌어보면 너의 협상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아마 전제에 깔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14%까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해서 저희가 그 FN 가이드에서 리타민이라는 서비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 더 간편하게 보실 수 있는 거. 그거를 2주 동안 무료 혜택 드리고 있고 또 그 이후에도 50% 평생 할인 이 이벤트 저희랑 같이 또 진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고정 댓글 보시면은 그 리타민의 무료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